예, 뼈를 깎고 방망이를 깎는 마음으로 취업 합격의 특급 비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시간이죠. 취업 완타치 환골탈태입니다. 네,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철저히 환골탈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2주 전에 출연을 못했었더니만 태성 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데 예. 다시 또 좀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요. 예. 어떻게 바쁘셔갖고 벚꽃은 좀 보셨습니까? 벚꽃이 저희 아파트에 아주 아파트. 만개했어요. 어허. 눈 내리듯이 내려서 네. 어디 갈 필요가 없었네요. 예,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 조금 이상하게 보기도 해요. 이게 머리에 벚꽃이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꽃 달고 다니는 남자처럼 동네 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예. 바쁘셔갖고 좀 이제 가족분들하고 어디 가거나 그러지 못하셨죠? 예,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랬습니까? 예. 나쁜 아빠네요. 예. 그런 만큼 저희에겐 또 좋은 거란 얘긴데. 네, 자, 취업 준비생들에게 아무래도 봄날을 선물해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를 해주셨나요? 많은 취준생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 혼자 앉아서 질문 대답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서서 네. 많은 사람들이 노려보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PT 면접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PT 면접. 맞아요. 보통 네. 이제 기업들이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PT 면접, 토론 면접 이거를 세 개를 묶어서 많이들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토론 면접은 거의 없어졌고요. 예. PT 면접은 아직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PT 면접을 함께 알아보죠. PT 면접이라는 게 면접이 꽃 같긴 한데 늘 그 지원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나 아직 일단 자기소개서부터 붙어야 되는데 맞아요. 붙기 전부터 PT 어떡하지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자, 어쨌든 PT 기계 준비를 해야 되는 PT 면접. 일단 어떤 기업들이 PT 면접 하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계속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바로 지난 시즌에 했다가도 안 하는 데가 있고 안 했다가도 하는 데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군요. 현재 상황에서 예. 하고 있는 게 몇 군데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일단 그룹별로 치면은 현대자동차 그룹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자동차, 글로비스, 현대제철 여기가 예. PT 면접을 했었고요. 네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PT 면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그룹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도 하고 있고요. LG그룹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몇몇 계열사 직무에서 하고 있고 SK그룹도 SK이노베이션 등 일부 기업 그리고 같은 계열사라도 직무마다 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곳이 내가 지원하는 곳이 어떤가를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산업별로 보면 종합상사나 물류 쪽에서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진, CJ 대한통운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처음서부터 채용할 때부터 PT 면접을 하는 데가 있고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하고 나서 인턴 마무리 시점쯤에 PT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설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대우건설, 두산건설, 동원건설, 동부엔지니어링 여기서 PT 면접을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 했었고요. 예. 방산업체에서도 자주 하더라고요. 카이하고 LIG 넥스원 여기서도 네. 했었고 기타 이제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하는 데가 네. CJ 대부분 인턴 인턴을 중요하네요. 하고 인턴 거의 마무리 시점쯤 그때 PT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인턴을 쉬하지 않게 해주는군요. 그렇죠. 인턴을 얼마나 빡시게 했는가, 열심히 시작 성실하게 했는가. 시점부터 그렇죠. 시작 그러니까요. 시점부터 너희들 네. PT 할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게끔 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주는 주제들이 우리 기업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괜찮은 아이디어 한번 얘기해봐 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에서도 나쁘지 않아. 기업은 땅 파서 돈 법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 주고 인터넷 쓰면 거기서 얻을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재산을 좀 훔쳐와야죠. 예. 그리고 스타벅스나 GS 칼텍스, 네. 한국타이어 이런 데서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이 PT 면접을 솔직히 왜 보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왜 하는가? 왜 할까? 맞아. 이걸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우리는 합격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왜 하는가? 네. 이거는 일단 질의 응답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질의 응답 형태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이 방식을 통해서 파악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네. 질의응답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사용하지 않고 좀 체계적인 네가 준비해서 한번 마음껏 얘기해봐라고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게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Q&A, 그러니까 질의응답 형태의 시간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질의응답 형태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어. 이것을 PT를 시키면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질의응답 형태에서 저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뭐 친구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냈습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야? 그러면서 직접 확인해 볼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문제 해결을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믿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그랬던 경험 있으면 얘기해봐로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마저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제법 있으니 직접 우리가 한번 보겠다. 문제 상황을 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 보겠다. 네. 이런 방식으로 질의응답 형태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PT에서 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PT에서 면접에서 보는 평가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좀 짚어주시죠. 예, PT 평가 항목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PT라는 것이 PT를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PT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으로 보는 게 우리 비즈니스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봅니다. 직무 파악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 이런 것을 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직무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는 주제를 얼만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지원회사와 직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에 점수를 주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은 요거는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전개력 그리고 결과 자체가 얼만큼 유효한지 이것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논리력은 논리 전개 과정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함께 보고요. 네. 그리고 얼만큼 설득을 할 수 있는가, 설득력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창의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디어의 참신성, 그리고 유연함을 보고요. 네. 표현력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죠. PT 스킬을 봅니다. 그러니까 PT 스킬과 시간 배분의 적절성, 그리고 자료 작성 능력이 얼만큼 있는가. 근데 이제 대부분, 보세요. 지금 평가 항목을 5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저는 PT 잘해요. 학교 PT에서 과제 발표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팀 대표로 나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PT 면접 문제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5분의 1의 점수를 얻는 거예요. PT 잘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5분의 1 중에서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3분의 1이거든요. 전체 15분의 1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으로는 합격하기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 평가 항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PT 면접 형태가 좀 다양하다 다양하죠.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면을 뭔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T 면접 형태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주제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주제 네. 내용은 이공계스러운 직무에서는 보통 직무와 전공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인문계스러운 그런 곳에서는 해당 회사의 제품이나 시사적인 것 아니면 창의적인 것 네. 이런 것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나 본인이 했던 전공 그리고 프로젝트 요거하고 직무하고 링크를 걸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직무에 얼만큼 잘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은 기업에서 물었어요. 그래서 예. 전공 점수, 관심 정도 얼만큼 성적 받았는지 그거를 먼저 표로 그리고 예. 이게 우리 직무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설명하세요.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전공 자체에 대한 질문들도 PT로 줬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전공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전공에 직무 대해서. 관련 없이 그렇죠. 전공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 그리고 이거 관련된 문제 상황을 주고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전공 지식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는 아하. 그런 주제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어떻게 많이 하느냐면 운이 따를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런 걸 맞아. 줄이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한 3개 정도를 줘요. 예. 세 개를요? 예, 3개를 주고 본인이 하나를 뽑아라 라고 해서 그것을 풀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좀 불이익이 없다, 나는 불공평하다, 나는 운이 없다라는 얘기를 덜 들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인문계스러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품이나 시사, 창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식의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 분량은요. 정말 한 페이지 아주 간략하게 뭐 한 대여섯 줄로 나오기도 하고요. 한 페이지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많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20페이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20페이지 준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는 기사 또는 어떤 분석 자료, 논문 이런 것들을 아래다 집어넣고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내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뽑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정보가 없어서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그걸 사람이 필터링하는 능력도. 그렇죠. 그것도 굉장한 맞아요. 능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정보를 그냥 막 퍼부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서 내가 논리를 펼쳐나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20페이지짜리를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읽고 나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준비 시간은요. 짧게는 10분 그리고 길게는 1시간 줍니다. 네. 준비 시간 10분 주는 거는요. 주제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통 10분 주는 거는 빠르게 본인-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그 주제들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1시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막 20페이지짜리 그런 주제를 주는 경우에 1시간을 주기도 하고요. 네. 발표 자료,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차트 종이나 아니면 화이트보드에다가 쓰도록 하거나 네. 아니면 A4지에다 작성을 해서 서서 그거를 들고 그리고 발표하게 하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비대면으로 또 PT 면접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과제를 주고 미리 PT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아. 그 제출된 PPT를 면접관도 보고 나도 보면서 온라인상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주제를 주는데 현장에서 PPT를 작성하는 거야. 그거 힘들겠네. 예,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에 띄워놓고 그리고선 발표를 하는 경우.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이공개스러운 그 뭐 문제풀이식의 그런 주제를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세 번째는 요게 이제 IT 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온라인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접속한 후에 주제를 주고 그것을 푸는 것을 직접 보는 거야. 그 특별한 근데 어떤 그것도 너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럼 너무 좀 가혹한데요. 가혹하죠. 네. 그런데 이걸 통과하고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원래 구글에서 많이 하던 방식이었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IT 플랫폼 기업에서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진짜 괴물만 뽑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제를 주고 이거 한번 알고리즘 짜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도 코드라고 하는데 그걸 프로그램을 할 건지 여기다 적으면 화면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풀이를 손 코딩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게끔 하기도 하고요. 발표 시간은 3분에서 5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R&D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뭐 정말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PT 면접의 관건이라고 할 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예. 주제가 나올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가, 알고 있는 건가, 그렇지 예. 못한 건가에 따라서 자신감도 그 순간에 발현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차원인데 네. 그게 이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중에 동안에 출제됐던 기출들을 좀 알면 그 중에서 좀 얻어 걸려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저를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기출 문제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 나왔냐고. 네, 뭘 나왔느냐고. 그럼 저도 그래요. 네. 안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답부터 다르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서 기출 문제로 냈던 문제를 그 다음 시즌에 똑같이 낼 확률은 0%예요. 그죠. 빵이에요. 예, 0%예요. 그러면 그걸 알면 뭐 할 건데? 그리고 기업에서는요. 기출 문제를 외부에 얘기하는 순간 그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좋도록.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똑같이 날 확률은 0%이기 때문에 그럼 채용팀에서는 이 면접 주제를 어떻게 만들까? 그렇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네.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내가 먼저 만들면은 그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주제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네. 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까요? 지금 네. 말씀드릴까요? 예. 주제 어떤 거요? 주제요? 주제 말씀드려요? 만드는 방법? 네, 만드는 방법 네. 말씀드릴까요? 네. 예.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이공계 그리고 R&D나 엔지니어스러운 그런 직무는 전공 관련 직무가 질문들이 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공 4학년 동안 배웠던 걸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 전공 그 지식이 우리 직무에 얼만큼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공 과목을 쫙 나열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것만 뽑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이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예. 이것 중심으로 좀 뽑아 놓으시면 되고요. 예. 자,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주제를 구성하느냐면 처음에는 지원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 이것을 한 페이지 또는 20페이지로 마구마구 쏟아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요약된 내용 아니면 기사 내용 아니면 분석 자료, 논문 이런 것들을 앞에다 넣어주고요. 요 안에는 보통 사회적인 변화, 기술의 변화, 그리고 어떤 제도의 변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예를 네. 들면 건설 쪽에 지원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죠. 중대재해처벌법. 이번에도 엄청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앞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비즈니스에 그리고 이 직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라고 글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에 대한 지원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주제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럼 우리 비즈니스를 알고 나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의 변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회적 변화, 기술의 변화, 어떤 제도적인 변화, 뭐가 있을까 리스트업을 만들면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 70% 이상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를 부여받고 발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발표 준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주제를 받았지만 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좀 효율적이겠다 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발표 준비는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제를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인을 분석을 미리 해보시는 거야. 미리 해야 되는 예, 거예요. 미리 해보면은 이거는 영향을 받겠다라고 하면 20페이지짜리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평가 항목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항목에 보면 창의라는 것이 있어요. 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창의라는 것에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창의의 점수를 받는다면 남들을 물리치고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답변 그리고 모범 답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아이디어를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네. 물론 나만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공격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받고 점수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공격 안 받고 그렇구나 뻔한 얘기 창의의 점수를 못 받을 것인지 여기 현명하게 선택하셔야죠. 네. 그리고 경영학의 기본 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거든요. 이거는 뭐 경영학 전공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4P라든가 뭐 3Cs라든가 STP라든가 뭐 이런 유의 것들이 있어요. 그거 정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준비 정도는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PT를 작성을 할 때요.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괜찮은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거 그 메뉴에 보면은 파워포인트에 스마트 아트라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템플릿 한 4, 50개 되는 거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뽑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PT를 나중에 할 때 텍스트 많이 들어가는 거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감각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5분 발표하라고 했는데 내가 5분의 그 감각이 없으면은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문제 분석까지만 하는데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절한 회사들도 있어요. 시계를 앞에 갖다 놓는데 아니면 1분 남았습니다라고 면접관이 알려주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5분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감각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네. 아까 짚어드렸던 게 물어봤던 게 발표 구조에 대한 거. 그래서 그 발표 부분을 구조요? 좀 놓친 것 같아요. 네. 예. 좀 짚어줄까요? 발표는요. 실제 들어가서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표 구조가 이제 절반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요. 네. 딱 들어가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인사할 때 우리가 인사법 알잖아요. 들어갈 때 걸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들어가서 제자리에 딱 서서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해야 돼요. 이것도 안녕하십니까가 원래 인사법이 아니라 말과 인사를 따로 하는 게 원래 인사법이거든요. 우리 명절 때 세배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 복 많이 절하고 받으십시오 되셔야겠죠. 그렇죠. 네. 이 말로 인사하고 절을 하던가 절하고 일어나서 앉아서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던가 이걸 따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엉망으로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 또박또박하고 당차게 하고 처음에 저는 어디 지원한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시된 문제에 대한 요약 그리고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는 구조를 먼저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문제 요것으로 인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받을 영향 즉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런 것들을 2개 내지 3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3개가 넘어갈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기억을 못해요. 딱 3개 최대 3개까지로 해주시면 좋고요. 1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아이디어가 너무 없어 보여. 네. 그래서 2개 내지 3개를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 또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기회 상황에서 저는 이런 안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것도 2개 내지 3개를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안을 제시할 때 창의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5분 이상 발표 시간을 줬을 때는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 그러니까 코스트와 베네핏 이런 것을 함께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정 대안을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다. 중요도와 긴급도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 멘트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면접 끝나고 나면 발표 다 하고 나서 쭈삣쭈삣 하고 있어요. 그럼 끝났습니까? 면접관이 그럼 예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표 마치면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자, 발표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발표 시 또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PT는 PT가 아니라 PT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면접 단순히 PT를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면접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PT라는 방법을 통해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면접이 뒤에 붙는 순간 우리는 점수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구조화가 절반이에요. 이 구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구조를 유지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차트는 텍스트로 빽빽하게 넣지 마세요. 그 면접관의 시선을 차트에다 뺏기면 안 되거든요. 차트는 참고 자료, 면접관은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차트는 텍스트가 아니라 가능한 그래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뉴에 가서 템플릿을 많이 보고 그 템플릿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방안 제시할 때 많은 시간을 쏟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점수 나올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예. 나의 그래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예, 거기서 창의,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답만을 얘기하지 말고 창의력 꼭 보여주셔야 되고요. 네. 부족한 부분 지적받으면은 인정하세요. 대부분 면접관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는 마세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역시 면접관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띄워주고 넘어가세요. 슬쩍. 네. 그리고 말끝을 흐리지 마십시오. 자신감 없어 보여. 예. 본인도 자신감 없는데 면접관을 어떻게 설득시키려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얼굴 표정 뭔지 아시죠? 네. 시선 처리, 목소리 당당하게 한다. 면접관이 지적한다. 저 사람들도 나같이 신입 때는 굉장히 찌질하고 조심스러웠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냥.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PT 면접 주요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PT 면접 잘 보기 위한 원타치. 예, 원터치. 예. 잡스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무조건 PT 면접에 합격할까? 예. 아닙니다. 어떤 얘기예요? 예, 스티브 잡스는 PT는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PT 면접은 다르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잡스가 살아 돌아와서 제 앞에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은 탈락시킬 수도 있다. 대신 사인은 가서 받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